공급 부족 현상이 26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입주가 이제 쏟아지는 특정 지역들이 있거든요. 대표적인 지역이 입니다. 4년 전에 분양가입니다. 굉장히 싸죠. 가격이 안 좋을 때 들어가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게 저는 이제 가격이 안 좋고 떨어지고 있더라도 사시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집을 10채 사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한 채를 말씀을 드려요. 저도 이제 다주택 하는 거는 별로 권해드리지 않고요. 지금 집값이 이렇게 높은데 무슨 다주택이겠습니까? 그리고 지방에 공시가 1억 아파트 사고 이러는 시대가 아니거든요. 이제는 똘똘한 한 채입니다. 무조건. 그런 상황을 생각한다 그러면 한 채 사는 거는 언제든지 사셔도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렇게 보시면 공급 부족 현상이 26년 내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입주하는 양이 몇천 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서울에 2만 세대 3년 동안 입주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서울은 2만 세대가 그냥 2만 세대가 아니고요. 한 7, 80%는 뭐냐 그러면 조합원 물량이에요. 대부분 정비사업으로 서울은 공급이 됩니다. 일반 지방 같은 경우는 신축 물량이 많은데요. 서울은 대부분 있는 집을 부수고 다시 짓는 거죠. 그런 정비사업은 7, 80%가 조합원이거든요. 이제 일반 분양분이 한 30, 40%밖에 안 나옵니다. 그러면 3년 동안 2만 세대가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년 동안 한 5, 6천 세대만 입주하는 거예요. 서울에 1년에 결혼하는 분이 한 4만 세대 돼요. 이혼하는 분이 1만 세대 정도 됩니다. 이분들은 집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되는데 요즘 젊은 분들이 부모하고 같이 살겠습니까? 이혼했는데 같이 살 수 있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무조건 집이 있어야 돼요. 일단 5만 채가 있어야 돼요. 오피스텔이 됐든 연립이 됐든. 근데 오피스텔 가고 연립 가겠습니까? 안 간단 말이에요. 그럼 난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공급 부족 문제를 우리가 정말 생각해 본다 그러면 지금은 집을 사야 될 굉장히 좋은 시기고 새 정부가 출범하기 전에 지금은 규제도 없고 집을 살 수 있도록 DSR 3단계도 아직 시행이 안 됐고요. 이때 좀 움직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주택자는 언제든지 사셔도 좋습니다. 상반기 때 은행에서 대출 영업을 지금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요. 지금은 유주택자도 대출이 가능한 시기입니다. 사시는데 굉장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사시면 좋고요. 어쨌든 입주 물량이 절벽 상황이 오니까요. 2025년은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입주가 그나마 쏟아지고 있거든요. 올해 그래도 한 2, 3만 세대 입주를 합니다. 근데 입주가 이제 쏟아지는 특정 지역들이 있거든요. 이런 지역들은 입주가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격들이 눌려 있어요. 대표적인 지역이 광명입니다. 광명 뉴타운 같은 경우는 2027년까지 거의 2만 세대가 입주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격이 눌릴 수밖에 없거든요. 예전에 마이너스 피해도 있었는데요. 지금 여러분 가셔가지고 마이너스 피 찾으시면 안 됩니다. 이미 마이너스 피는 다 없어졌어요. 시장이란 이제 그렇게 움직입니다. 지금은 한 1,000에서 한 3,000 정도 피가 붙어 있는데요. 이것도 굉장히 싸죠. 왜냐하면 광명 지금 입주하는 아파트는 4년 전에 분양가입니다. 3, 4년 전에 분양가는 그래도 공사비가 많이 오르지 않을 때예요. 지금 여러분 서울에 30평대 아파트 공급하려면 이거 무조건 15억 정도 돼야 돼요. 그 정도 돼야지 공급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런 걸 고려해 보면 굉장히 저렴하니까요. 하시면 좋고 스트레스 DSR 3단계 시행되기 전 그리고 대선 때는 좋은 이야기 많이 나오니까 고려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거주 하시면 이제 대출을 많이 받으실 수 있으니까 실거주를 하고 이제 대출을 많이 받아가지고 가는 거는 좋으신데요. 살 수 있는 가격들이 6억이에요. 근데 서울에 6억짜리 아파트가 이제 거의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조금 더 가격을 올리신다 그러면 대출을 받기 또 힘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이제 생각해 보셔야 될 게 거주와 투자를 좀 분리하시는 방법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전세로 살고 계신다 그러면 보증금을 거의 팍 줄이시고 그죠? 월세로 가시면서 이를테면 갭 투자 같은 거를 하는 것도 저는 좋은 방법이라고 봐요. 마포 공덕역 주변 보시면 갭이 거의 70% 이렇게 되는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아파트들을 선택하시면 저는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내 예산 범위 내에서 가장 좋은 아파트를 사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가장 많이 하시는 거는 자기 잘 아는 데 사시는 거예요. 자기가 주로 살았던 데가 강남이면 상관이 없는데 아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주거 선호 지역이 아닌 지역에 사셨던 분은 거기에 애착이 있기 때문에 계속 사시거든요.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호재가 있거나 주거 선호 지역으로 바뀔 만한 지역들, 신축이 이제 대거 들어오는 지역인데 GTX가 새로 뚫린다든지 이런 지역 호재를 찾으셔가지고 이동을 하시는 것도 저는 좋다라고 보고요. 그 다음 이제 추격 매수하시는 거는 되게 안 좋습니다. 본인이 계획을 세우셔가지고 그 계획에 맞춰서
자금 조달 같은 것도 고민해 보시고 이렇게 가셔야 되는데 지금 집값이 너무 오르니까 갑자기 무리하시는 그럴 때 오히려 영끌 같은 게 벌어질 수 있는 것 같아요. 추격 매수보다는 본인이 이제 살 곳을 한 두세 개 정도 미리 보시고 계속 이제 매물 상황이라든지 가격 동향 같은 것들을 파악해 놓으시면 요번에 호재가 해제되고 한 달 동안 거래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가서 집을 보고 주인하고 협의하고 이러고 샀겠습니까? 아니에요. 대부분 저희가 거래를 해보면 그거 내가 본 데인데 그 옆집에 뭐 이런 매물이 있는 건가 이런 듯이 그 아파트를 너무 잘 아는 분들이시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관망하셨던 분이 들어온 게 아니라요. 대기 수요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언제든지 자기가 원하시는 집을 몇 군데를 가지시고 내 집 마련을 하시려고 하는 분들은 계속 검토를 하시면서 매물 추이라든지 가격 추이 이런 것들을 꾸준히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경매 하시는 분은 또 경매만 하시고요. 분양 하시는 분은 분양만 찾아다니시고 급매만 찾아다니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거는 집을 매입하는 방법이지 꼭 하나의 목숨을 걸 이유는 전혀 없으세요. 어떤 경우는 이제 경매가 좋은 경우도 있고요. 뭐 지금은 이제 저는 이제 경매도 괜찮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제 경매라는 게 한 6개월 전에 감정평가를 하거든요. 지금 6개월 전이면 별로 안 좋을 때잖아요. 그때 이제 평가를 했다 그러면 오히려 감정평가가 낮은 상태에서 그보다 더 낮은 가격으로 살 수 있으면 훨씬 좋은 거죠. 급매가 나올 때도 있고요. 분양가 상한제 걸려 있거나 이러면 분양이 좋죠. 이래서 이 방법을 다 사용하시면 좋은데 경매에만 계속 그냥 올인하시는 분이 또 계시는데요. 그거는 뭐 저는 이제 좋은 방법은 아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을 철저하게 세우시는 게 지금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값이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지 이럴 때 부모님한테 좀 받으셔가지고 또 하시는 것도 좋고요.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계획을 세워놓으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절대로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앞에서 20억 넘는 아파트 이런 이야기 했는데요. 그렇다 지방이라고 해서 10억이겠습니까? 아닙니다. 지방은 투자할 때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오히려 가격은 비슷하겠죠. 최근에 이제 베이비 부모분들도 은퇴하시고 서울 외곽이라든지 물 좋고 공기 좋은 곳으로 가시는 분 계신데요. 그거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평형을 줄이시는 게 좋아요. 광명에 제가 초소형 아파트 말씀드렸잖아요. 초소형 아파트들이 보면 꽤 있어요. 도시형 생활주택 같은 경우는 초소형 아파트가 많아요. 오피스텔도 초소형 아파트고 옛날 주공 아파트도 그죠. 초소형 아파트인데요. 그런 아파트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신축 대단지의 초소형 아파트. 이게 이제 인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아파트들이 오히려 좋을 수 있고요. 그래서 지역을 이렇게 버리시면 안 되고요. 왜냐면 입지가 제일 중요해요. 첫 번째도 입지, 두 번째도 입지, 세 번째도 입지입니다. 그래서 입지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내한테 맞는 신축이면 평형을 줄인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준신축으로 간다든지 그죠? 이런 식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겠죠. 추격 매수하는 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은행이 빌려주는 정도만 빌리시는 게 좋아요. 물론 우리나라는 굉장히 적게 빌려주잖아요. 그래서 조금 안타깝긴 한데 그래도 너무 무리하시는 거는 저는 별로 바라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이제 최대한 빌리시는 수준 정도만 빌리셔가지고 본인이 원하는 정도의 가격대에 투자를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집을 살 때는 1, 2년 후에 올라 있을까 이게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이거 주식 아닌데 요즘 젊은 분들이 너무 이게 투자 개념으로 접근하시는 것 같아요. 집은 평균적으로 우리가 한 10년, 12년 정도는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한 10년 후에 이 집값이 어떻게 될까 이런 걸 고민하시고 사시면 크게 실수는 안 하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짧은 시기에 승부를 보려고 이건 코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보통 결혼하시면 많이 사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부부가 같이 논의하시면 제일 좋아요. 부부 보면 두 분이 성향이 다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한 분은 이제 조금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계시고 한 분은 이제 굉장히 적극적이고 뭐 이러시면 이게 중화가 돼가지고 실수를 안 하시거든요. 꼭 상의하시고 그 다음에 같이 보러 가셔야 돼요. 내만 보러 가면 일단 대접을 잘 못 받아요. 두 분이 같이 가면 대접도 제대로 받으시고 가서 이야기한다고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부동산을 무조건 봐야 되거든요. 그럼 자연스럽게 계획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10년 후 뭐 이렇게 보시는 것도 중요한데요. 이 아파트가 얼마가 오를까 이걸 생각하시지 말고요. 이 아파트가 팔릴까 기준 자체를 이제는 바꾸셔야 돼요. 옛날에는 많이 오르는 아파트를 사야 되는데요. 지금은 잘 팔리는 아파트를 사셔야 돼요. 그래서 대단지가 왜 잘 팔리냐 그러면 매물의 양도 많고요. 매물 양이 많은 게 꼭 부정적인 건 아닙니다. 뭐 아파트가 10억대부터 있다 그러면 10억부터 12억까지 다 있어요. 그게 이제 층이나 향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좀 다르겠죠. 그리고 내가 인테리어를 잘 해놨느냐 이런 데 따라서 좀 다르거든요. 그에 맞게 가격대들이 다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파트들이 훨씬 황금성이 좋아요. 황금성이라는 거는 내 자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빠른 시간 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10억짜리 아파트 9억에 내놓으면 빨리 팔리겠죠. 그건 황금성이 아니에요. 10억에 내놓더라도 그저 빨리 팔리는 이런 아파트를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황금성이 앞으로는 굉장히 중요해질 거예요. 이 아파트가 잘 팔릴까? 1층을 찾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 수요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중층이나 이런 데 비해서 팍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는 거는 기술인데요. 파는 건 예술이에요. 황금성을 앞으로 보시면서 판단하시면 실수를 안 하실 거예요. 지방이 다 안 좋다는 건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방도 이제 좋은 걸 사셔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아파트는 저평가되어 있는 거는 거의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이게 늦게 오르는 게 있거든요. 빨리 오르는 아파트가 있고 늦게 오르는 아파트가 있는데 늦게 오르지만 괜찮은 아파트를 미리 사면 이게 이제 좋은 투자가 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좋은 아파트를 고르시면 좋은데요. 지금은 뭐 아시다시피 랜드마크나 신축 많이 올랐으니까요. 준신축이나 랜드마크가 아닌 단지 아니면 1000세대 이상 단지가 아닌 한 500세대 단지 중에도 괜찮은 지역에 있는 단지 이런 지역은 안 올랐으니까 지금은 저평가되어 있다고 이야기할 수 있거든요. 지방 같은 경우는 움직임이 좋은 데가 세종과 울산입니다. 세종은 호재가 아마 정권이 바뀌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동안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거는 입주 물량도 많았는데요. 올해부터 이제 입주 물량은 안정화됩니다. 대전은 오히려 뭐 좀 늘어나는 것 같은데요. 세종하고 대전은 좀 경쟁 관계에 있습니다. 세종은 이제 입주 물량이 안정화되는 상태에서 대통령실 옮긴다, 국회 옮긴다 이런 호재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러면 세종은 좀 초입이라고 생각되니까요. 그렇게 볼 수 있고요. 울산도 지금 이제 입주 물량이 줄어들면서 가격이 괜찮아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울산은 조선 경기가 좋아지면 좋아지거든.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조선 경기는 굉장히 좋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트럼프가 집권하면서 한국 조선 산업이 중국 같은 경우는 입학료까지 지금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혜택을 저희가 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울산도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서울 수도권 중에는 입주하는 아파트를 많이 권해드립니다. 입주하면 가격이 눌릴 수밖에 없고요. 강남은 뭐 그렇게 많이 안 눌리는데요. 서울 수도권 같은 경우는 입주 물량 많은 곳 노리시면 좋은데요. 광명 뉴타운이 대표적입니다. 2027년까지 2만 세대 가까이 입주하거든요. 엄청난 양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5천 정도 있었는데요. 지금은 없습니다. 1000에서 3000 정도 플러스 프리미엄 붙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작년부터 제가 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사신 분들은 5천 더 주고 사시는 거예요. 그래도 초입이니까요. 무조건 괜찮습니다. 2027년 되면 입주 물량이 거의 끝나요. 그러면 2028년부터 가격이 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입주 물량 많은 광명 사시는 거 좋고요. 그 다음에 이문 휴경 뉴타운도 올해 입주 물량이 10,000세대 정도 됩니다. 위에 장인 뉴타운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합쳐가지고 입주 물량이 많습니다. 사시고 난 다음에 어차피 전세를 주시면 4년 걸리시잖아요. 4년 이후에는 서울은 뭐 완전히 입주 절벽이고요. 광명도 거의 없어요. 이제. 그러면 가격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지금 레미안 라그란데는 입주가 끝났고요. 그 밑에 보면 자이 디센시안가 6월달부터 입주를 합니다. 이런 아파트들 좋고요. 또 천호 뉴타운이라고 천호역 주변에도 최근에 한 3,000세대 정도 입주를 합니다.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되거든요. 강동구인데도 지금 20평대가 한 12억, 30평대는 한 14억 정도 거래가 됩니다. 노려보셔도 좋고요. 나는 자산가다 그러면 방배동도 2027년까지 한 12,000세대 정도 입주합니다. 아무래도 금매 같은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집을 살려고 고민하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내년에도 분양가가 오를 거다라고 생각하신다 그러면 지금 집 사시는 게 좋습니다. 내년에도 분양가가 오르는데 지금 집값이 떨어진다. 전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부동산은 상식선에서 판단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